안녕하세요. 저는 파스텔 커피웍스에서 현재 헤드로스터를 맡고 있는 그리고 이번에 WBC에 참가한 방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현영 선수 반갑습니다. 네, 다음 선수분. 네, 마이크 잘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불스커피에 지금 카페를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주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상민 선수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선수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일단 대회를 참가해서 이번 월드컵 테이스 챔피언십에서 호주 대표 오나 소속으로 나왔고요. 지금 한국에 돌아온 상태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지막 선수가 추경아 선수 맞으시죠? 네. 그 사진이 인상 깊었어요. 손을 딱 들고 있는 사진을 제가 봤었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딱 가디건으로 가리고 오셨는데 그때 멋진 반팔을 입고 찍었던 사진을 제가 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세 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은 혹시 밀라노에서 처음 만나셨을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곳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한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식사를 하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없었고요. 네, 두 분은 뵌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안 계신 이제 승백 바리스타님이랑 저랑 주상민 바리스타는 그때 우연히 만나서 하필 그 PCR 테스트 받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식사를까지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반영현 바리스타님은 이제 출국을 한 상태였어가지고. 그러셨구나. 대회를 마치고 나서 마치고 다 같이 네. 우연히 만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식을 드셨어요? 아니요, 이탈리아 음식 먹었습니다. 또 잘 맞으시나 보네요. 그쪽 음식이. 한식이 많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또 해외에서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 좀 돈독해지기도 하는데 같이 대회를 이렇게 같이 참가하시면서 좀 돈독해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랑 이제 추경화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찰리죠. 찰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스텝도 붙고 그냥 밀라노에서 이제 컵 테이스를 같이 나가는 한국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같이 연습하려고도 했고 그 다음에 서로의 코치가 돼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전략도 같이 짜고 그래서 더 친해지고 왔는데 사람들은 저희 보고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하는데 저는 대회에 가서 친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첫날에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우리 꼭 파이널 들어서 1, 2등 해서 오자 했는데 저는 3등을 해버렸지만 네. 같이 들고 온 그렇게 친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다 보면 돼요. 아니 그러면 방현우 선수는 같이 돈독한 관계가 안 되셨을까요? 네, 너무 아쉽게도 그때 못 뵈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약간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온 이제 승백 바리스타랑 네. 백룸이 바로 옆에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본선 이제 세미파이널 백룸 준비할 때 이제 오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서 우연히 이제 같이 만났는데 좀 신기하게 이제 외국 땅에서 또 한국 선수를 만나니까 또 되게 서로 울컥해가지고 맞아. 되게 네, 반가워요. 껴안고 막 꼭 파이널 가자고 했는데 아쉽죠. 저도 놀이동산 갔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 봤는데 그냥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동지애가 아마 또 밀라노에서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밀라노 방문이 또 처음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우리 방현현 선수는 처음으로 방문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해외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처음 가게 됐어요. 생각보다 이제 이탈리아에 대한 어떤 항상 로망이 있었는데 그쵸. 이번 기회에 많이 겪을 수 있었죠. 우리 주상민 선수는요? 처음이셨어요? 저는 이탈리아 총 이번에 세 우와. 번째 여행으로 가가지고 저는 조금 친숙하게 좀 잘 놀다 온 것 같아요. 저는. 커피 관련해서 여러 번 방문을 하셨던 걸까요? 커피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태리 가서였었고 저희 누나가 이태리 유학을 중이라서 여행차 많이 갔었어요. 그러셨구나. 우리 추경아 선수는요? 저는 유럽 자체가 처음이었고 이탈리아도 처음이었습니다. 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데 어쨌든 이번 대회를 통해서 뭐 처음이셨든 여러 번 다녀오셨을 텐데 이 경기를 하는 시간 외에 여러분의 자유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주어졌을 것 같은데요. 이 경기 시간 외에는 새 선수들이 뭘 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우리 추경아 선수부터 어떤 걸 하셨는지요? 연습을 제외했을 그 대회 날 말씀하시는 거죠? 대회 이외의 이외. 시간들이요. 그
이제 거기 행사장이니까 카페쇼기도 하고 해서 다른 선수들 하는 것도 보고 거기에 있는 부스 같은 것도 한번 조금씩 둘러보고. 근데 거기 행사장이 너무 넓었어요. 진짜 코엑스를 몇 개 붙여놓은 듯한 크기였어요. 진짜요? 네, 정말 거기에 입구에서 행사장에 네. 가려면 거의 20분 걸어야 되거든요. 우와. 뛰어가야 돼, 뛰어가야 돼. 근데 여기도 이렇게 넓은데? 아, 몇 배 정도? 훨씬 넓어요. 훨씬.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큰 규모에서 커피 대회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그건 커피 대회도 그 중에 일부인 거지. 사실 커피 제외하고 다른 음식이나 이런 행사들도 많고 엄청 큰 행사였어요. 아, 그 그럼- 이외에는 그 안에서 좀 네, 계속 둘러보셨다는. 있고, 네, 거기서 계속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주상민 선수는요? 저는 저희 누나가 거기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오페라도 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다른 그 두오모 성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화를 즐기려고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문화생활 즐기셨고요. 그리고 우리 방현영 선수께서는 저는 이제 그 대회 끝나고 나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쪽 밀라노 시내랑 그런 성당 같은 것들을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굉장히 놀랍고 예쁘고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좀 돌아다니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정통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를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가보지도 않아가지고 어떤지 약간 감도 안 잡히는데 정통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는 뭔가 좀 다를까요? 좀 표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었어요. 하나는 약간 종주국에 대한 아직 혹은 뭐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진 않은가, 혹은 또 하나는 그런 에스프레소라는 거에 대한 역사의 존경, 이 두 가지 생각을 같이 가지고 갔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들이 하는 커피가 우리랑 다르지 않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쪽 이태리를 되게 강배전 커피고 커피에 대한 어떤 스페셜티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커피 역시 굉장히 맛을 많이 이렇게 잘 좋은 맛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그거에 대한 많은 바리스타들과 로스터들이 어떤 전문성을 띈다는 점에서는 그게 꼭 굳이 어떤 스페셜티 커피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았어요. 굉장히 입안에서 녹은 캐러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쪽 문화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먹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제 저희는 하나의 차 개념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적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식사 후에 진짜 녹은 초콜릿 같은 그런 꾸덕한 달콤한 맛의 커피를 그들이 이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일리나 라바짜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커피도 마셨을 때도 그들의 모습이나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모습에서 큰 어떤 감명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 지금 녹은 카라멜 맛도 나고 뭔가 좀 우리와는 다른 문화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나왔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메뉴에 대해서 가장 친근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커피 자체를 즐기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그냥 서서 뭐 1분 만에 커피 마시고 나가시는 손님들도 와, 1분 만에? 그냥 그 커피만 먹고 가시는 거예요. 난 3시간 수다 떠는데 거긴 안 그래요. 딱 1분만 착 먹고 그런 바로 딱.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분들도 많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즐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 저는 남부 쪽, 중부 쪽은 가보지 못했지만 이탈리아 밀라노는 북부에 있거든요. 북부일수록 좀 더 로스팅 레벨도 좀 더 라이트한 편이고 남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다크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추출에 있어서도 어떤 매장들은 상당히 추출에 신경을 쓴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느낌을 좀 받아서 되게 새로웠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이제는 좀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데, 경기를 준비하다 보면 숙소도 참 중요해요. 그죠? 또 편안한 신체에서 편안한 정신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 숙소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미리 여기서 찾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가서 찾으신 건지? 저는 그 호주에서 아스카 오스트레일리안 스페셜티 그 협회에서 다 해줬습니다. 우와! 네. 지원 받았다? SCA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똑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네, 정말요? 네, 뭐 기관에서 우와, 다 지원받아서 네. 가는 거예요? 네, 네. 숙소는 어땠어요? 숙소는 아주 지내기 불편함이 없었죠. 대회 기간 동안 아주 잘 자고. 여기 SCA 관계자분들 계신데? 아니, 그래도 되나?
거기가 호텔이 그 하나밖에 없는데 네. 밀라노에서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은 그 가장 가까운 그 한 곳에 다 묵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 저는 달랐어요. 아, 달랐어요? 저는 시내 쪽으로 잡아서 그럼 아. 좋은데 묵었을 거예요. 네, 아, 그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였네요? 네, 옵션을 주면 거기서 고르면 돼요, 자기가. 아, 그럼 옵션을 좀 잘못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만족스럽게 선택하신 분도 근데 바리스타 계신데? 종목은 네. 그 행사장에 가까운 게 더 유리하고 아. 장비도 많고 저희는 사실 장비랄 게 없거든요. 몸만 가면 되니까. 아, 숟가락 그렇구나. 들고 가면 되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멀어도 괜찮죠. 뭐 숙소 뭐 본인들이 잘 선택하셔서 앞으로 또 WCC 가시면 숙소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장까지 거리가 지금 보니까 좀 다르셨을 것 같은데 경기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주상민 선수 너무 말씀 안 하셨어요.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순서가 안 와가지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제가 좀 놀랬던 거는 한국도 대중교통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너무 잘 했는데 돼 있죠. 근데 이태리도 만만치 않게 잘 돼 있더라고요. 어머. 메트로라든지 그게 전부 다 그냥 표 하나로 다 움직일 수 있고 오. 제일 좋았던 거는 차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밀라노 도시에.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 한국과 다른 문화의 풍경과 그 다음에 건물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외곽에 있더라도 시내로 두 개 다 해보려고 그렇게 숙소를 잡았었던 거고. 저는 대중교통 우리 한국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이탈리아도 너무 잘 돼 있다고 하니까 뭐 숙소가 조금 불편했어도 왔다 갔다 하시는 데는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경기를 딱 이렇게 앞두고 직전에 진짜 떨리잖아요. 그쵸? 이런 경기 직전에 국내 무대에서도 물론 떨리셨을 텐데 경기 직전에 해외 무대에서 국내 무대와 차이점을 조금 느끼셨다면 세 분 다 막 하고 생각부터 하시는데 좀 차이가 있었을지 아니면 별반 다를 바 없는지. 그 제일 큰 차이는 국내 이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시장 같아요. 되게 날 서 있고 굉장히 싸늘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예민하죠.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가장 예민할 때니까. 근데 거기는 사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친밀한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분들도 워낙에 베테랑 분들만 모아놔서 그런지 몰라도 뭐 떨고 막 이렇게는 해도 서로 약간 좀 여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의 그런 백룸이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편안하면서 날 서 있다 이런 건가? 이제 국내 그 시연장 그러니까 국내 대회 같은 경우가 조금 네. 날 서 있고 국내가 거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금 편안한 느낌? 느낌이요. 예. 다들 약간 베테랑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서로 이제 불편하게 그렇게 하는 행동 많이 없이 되게 나이스하게 잘 흘러가는 느낌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쪽은. 좀 국내 대회보다는 조금 더 뭔가 여유 있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주상민 선수는 어땠어요? 저도 이 말에 너무 전적으로 동의하고 오, 있어서 그렇구나.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로 꼭 1등을 해야 된다. 해야죠. 1등을 하지 못하면 뭐 진짜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서는 뛰어나면 와 너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도 하고요. 같은 선수들끼리 그 다음에 안타깝다고 서로가 더 안타까워하고 더 그냥 진짜 커피 대회가 아니고 커피 이벤트 말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WE 딱 그 느낌 맞는 WC 그 느낌이 너무 잘 맞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벤트 경기가 아니고 즐기러 나온 선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선수들이. 근데 거기 가려면 일단 여기서 또 경쟁, 1등 치열한 해야죠. 경쟁을 또 치열해야죠. 뚫어야 되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좀 서로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를 한번 느끼실 수 있어서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추경아 선수도 비슷한 느낌이셨어요? 저는 호주에서 국내 대회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한국 대회 경험도 없고 네. 그래서 한국 분위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대회는 날 서 있대요. 날이 섰다, 네. 막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라고 네. 누가 그랬어요, 좀 전에. 엄청 경쟁력 있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가 네. 했던 호주에서는 좀 분위기가 월드 대회 가깝지 않았나. 서로 뭐 너무 날 서 있고 이러기보다는
뭐 다른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고요. 아.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월드 대회는 총 4라운드가 이루어지니까 컵 테이서스 같은 경우는 국내 대회는 사실 한 번 기록이 좋으면 이제 거의 그냥 우승을 하고 지역 대회도 그렇고 내셔널 대회도 그렇고 이랬는데 이 4라운드를 다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압박감이었고 생각보다 이제 선수들 너무 쟁쟁하고 네. 이제 무대에서 첫 무대다 보니까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국내 대회는 안 나보셨지만 또 계셨던 호주 대회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문화에서 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그쵸, 네, 네, 그쵸. 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1등이 참 이렇게 중요하고 하는 사회다 보니까 그치만 그 경쟁을 뚫고 가셨기 때문에 그 멋진 경기를 함께 해보셨을 것 같은데,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해요. 저는 대표로 말씀 먼저 드리면,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멋져. 내가 짱. 진짜 그거 되게 통해요. 들어오기 전에 여기 MC 이거 문 닫혀 있고 서 있으면 되게 떨리거든요. 그때 내가 제일 예뻐. 아줌마 중엔 내가 제일 예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좀 용기가 생기거든요. 이건 저만, 감사합니다. 아줌마들 공감하시죠? 대한민국 아줌마들 화이팅! 자, 저는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우리 세 분은 어떤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는지 이번에는 추경화 선수부터. 네. 첫 무대니까 생각보다 너무 긴장되고 그랬는데 솔직히 좀 중간에 흔들렸던 잠깐 잡생각을 한 뭐 5초 정도 하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이게 어려웠던 라인들은. 근데 이제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냥 지난 3년의 훈련을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이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했던 것 같습니다. 살짝 집중이 흐트러졌는데 그동안 준비했던 게 실력 발휘가 그때 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어렵게 노력해서 쌓아놓은 게 그게 진짜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는데 추경화 선수는 그 5분 동안에 잠깐 집중력 흐트러졌던 시간이 노력으로 결국 메꿔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상민 선수는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세요? 마인드 컨트롤을 따로 안 해도 돼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평생을 꿈꿔왔던 무대였고 그냥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 섰던 게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저도 말했던 것처럼 대회 들어가기 전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커핑이라는 게 이제 시작하고 나면 모든 대회가 똑같겠지만 그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되고 나서 그때 한번 이제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냥 진짜 긴장 같은 거 전혀 안 되고 즐기자가 바뀌어서 따로 마인드 컨트롤 안 하고 잘 놀다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엄청 집중을 하셔서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마인드 컨트롤 필요 없이 그 상황이 너무 몰입되니까 그냥 몸이 가는 대로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방현영 선수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세계대회 준비할 때 가장 무서웠던 게 제가 커피를 하고 있는데 이 커피가 맛있냐는 정말 맛있는 건가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최선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1위를 했지만 그게 이제 정말 맞는 건가. 근데 오랜 기간 준비를 하면서 내가 왜 이 시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끝에는 내가 여기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네, 메시지가 있다. 너네들한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내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주고 싶다 해서 가서 이 사람들이랑 나 얘기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네, 가지고 시연이 아니라 너네들이 이렇게 우리 같이 커피하는데 내가 너네한테 할 말이 있어. 그거를 내 커피랑 이 대화로서 너네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 상대와 약간 대화하듯이 커피라는 매개체를 이용하고 싶었다는 건데, 그럼 굳이 마인드 컨트롤 필요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되게, 그런 마음을 처음 가지고 이제 세계대회를 나갔던 건데, 네. 이제
제가 그래도 시연을 한 공식적으로 20번 정도 좀 왔다가 내외로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아쉽고 그랬는데 네네네. 그 본선 시연 끝나고 네. 되게 하나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깔끔하게 끝났어요. 네, 그리고 오. 깔끔하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되게 이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커피 다 잘 보여줬다, 다 얘기했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시연하는 내내. 네. 대화가 잘 통했나 보네요. 그 커피로 한 대화가 네. 깔끔하게 그쵸? 좋아요. 그리고 방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가장 오래 준비한 선수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쵸? 어느 정도 준비하셨죠? 이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 10월에 됐으니까 거의 뭐 2년 정도가 2년. 시간이 흐른 건데, 네. 그 계속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중간중간에 계속 열리려다가 취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어느 정도 그 중간중간 텀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제 지치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나 유지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회 준비를 하면서 준비했던 생두가 있는데 대회가 자꾸 연기되면서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드시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회에서 제일 그 MBC 그러니까 WBC 이 바리스타 대회는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 개인으로 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월드 준비하면서는 회사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제가 또 마냥 지원받을 수만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사람이 이제 도리로서 불편해지잖아요. 이게 승들을 샀는데 열릴 것 같아서 샀는데 연기되니까 나 다시 살게요, 다시 주세요 다시, 하기가 네. 좀 그러셨구나. 엄청 나 이게- 같으면 그냥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 내 잘못 아니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면 뭐- 할 수 있었죠. 아니요, 근데 이제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도 저를 도와준다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마냥 그렇게 큰 돈을 저한테 계속 이제 투자해달라고 말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죄책감 같은 거를 가지고 또 경기 그 시연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몇 번을 갈았거든요, 이제 콩을.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바리스타 대회는 기물이 또 많이 필요해서 짐을 가지고 갈 때 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의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이것도 진짜 놀랐는데요. 제가 대회 우승하고 전대 챔피언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짐값 많이 나온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짐값이 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네. 생각하면은 네. 그냥 뭐 한 100만 원 나오면 많이 나오겠다 이랬거든요. 네. 왔다 갔다 550 나왔어요. 짐값만. 짐만? 네. 그것도 개인으로 내요? 이거 회사에서 그렇구나. 저 박수 치시는 분들은 누구실까요? 그 돈 낸 분들. 지원해주신 분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는데, 그럼 캐리어가 저도 몇 몰랐어요. 개예요? 캐리어가 이제 가장 큰 사이즈 32인치랑 28인치 해가지고 4개였는데요. 하나당 32kg밖에 못 넣는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다 펼쳐가지고 막 다 나누고 그랬는데, 저 짐값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네, 오히려 사람 한 명 가는 게 더 그러게. 낫겠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힘드셨던 점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눌 동안 두 선수 뭐 하고 있는지 보셨어요? 화면에 본인 나오시니까 어머 나다 하면서 화면에 나온 본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이렇게 화면에 있는 본인 모습 보면 뿌듯하고 좋죠? 멋지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쵸? 사실 보면은
내가 내 일에 몰두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은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영상이든 사진이든 기록한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세 분은 세계대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사진을 저라도 계속해서 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주상민 선수에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주상민 선수는 KCC에서 준우승자셨는데 또 월드 대회를 준비하시게 되셨어요. 급하게 좀 준비하셔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연락이 온 게 대회 가기 한 달 전에 연락이 오셨어요. 어머. 그래서 대회를 참가할 의향이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저한테 온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이게 저한테 포기할 수 없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전화를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회를 참가 의사를 밝혔고 그때 하필 제가 가게 오픈 준비로 제일 정신이 없어서 연습을 따로 많이 하진 못했는데 또 다행히 주변 바리스타 부산 이제 지역 분들이 모든 거를 다 준비해놓고 저를 불러서 저는 가서 연습만 할 수 있게 세팅이 다 돼 있더라고요. 우와. 저랑 똑같은 소속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몇 번 하고 그냥 숟가락만 들고 이태리로 날아갔었었죠. 그랬는데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아, 내가 2등이라는 조건으로 이걸 왔는데 이게 수상을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떨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음이 비워졌고 연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이태리에는 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찰리를 알게 되고 찰리랑 그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진행을 할까라고. 근데 또 연습을 같이 할 자리를 또 구해서 또 와주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안 돼 저는 못 갔고 뭐 저한테 제안을 먼저 해줘가지고 그냥 그런 거 다 돌이켜 보면 따로 크게 뭐 저는 크게 힘들거나 연습을 못했다 그런 건 전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냥 진행된 것 같아요. 여기서 찰리는 추경화 선수가 찰리예요? 네네. 찰리. 영어 이름, 네. 그러면은 거기 대회장 가서는 주상민 선수랑 찰리님께서 같이 하셨다면, 그리고 주상민 선수가 이곳에서 연습하실 때는 그 부산에 아시는 지인분들이 다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혼자 컵을 섞어서 연습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연습을 딱 이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원두는 제가 다 준비를 해서 보내고 그쪽에서 세팅하고 전부 다 설거지하고 다 그 스태프들이 다 해줘서 그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썩는 건 전부 다 그분들이 다 해줬어요. 대신에 연습시킬 때는 정말로 힘들게 정말로 미묘한 차이로 연습을 계속 시켜서 그땐 조금 싫었었죠.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아니, 저희 대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혼자 컵을 섞어서 연습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연습 노하우가 있습니까? 이거였는데, 왜냐면 준우승자로서 급하게 하시면서 왠지 혼자서 하시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한 거죠. 근데 주변에 너무 도움을 많이 주신 지인분들 덕분에 연습도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 혼자 실력이 아니고 많은 도움 받고 저 인복이 참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인복이란 건 저도 느끼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고 주상민 선수가 아마 주변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냥 인복 많은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 인상도 너무 좋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연예인을 닮았는데 누군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계속 생각을 좀 해보려고 저는 해요. 봤을 때 하정우 닮아가지고. 하정우? 박재정 닮았다 얘기를 좀 많이 했더래요. 박재정 닮았다. 근데 마스크 벗으면 또 모르죠. 그죠?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주상민 선수를 검색해보세요. 왜냐면 저도 궁금해서 이따가 한번 검색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연예인을 닮은 우리 멋진 바리스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추경화 선수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추경화 선수께서는 호주 대회에 참가를 하셨는데 호주 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2018년 중반에 컵테이스터스라는 대회를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16년부터 멜번에 있었는데
대회 자체 존재를 몰랐어요. 네. 알게 됐을 때쯤 제가 커피 센서리 능력에 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발전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래서 이제 대회를 알게 됐을 때, 룰을 알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연습을 시작했어요. 19년도 초부터. 그때부터 연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커피 이벤트들이 좀 있었는데, 멜버른에서 거기서 또 연습 효과를 좀 잘 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원동력이 돼서 대회 티켓을 얻어서 대회 참여하고, 또 모든 게 다 첫 대회다 보니까 그냥 경험 플러스 이제 내 자신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좀 저에게 이유가 되었고, 또 컵테이스터스 대회는 유일하게 정답이 존재하는, 아주 객관적인 정답이 존재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나머지들은 이제 저지들이 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컵테이스터스는 그냥 자기 능력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컴페티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기 와주신 분들 중에서 대회에 대해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컵테이스터스 대회를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대회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커피는 이제 결국은 맛을 보는 거잖아요. 음료인데 거기에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뭐 프로세스 차이부터 해서 뭐 산지 차이도 있을 거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됐든 그게 어디서 오는 차이인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세 개가 있으면 세 컵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똑같은데 담겨 있고 똑같이 생겼는데 네. 하나의 컵이 나머지 두 개의 컵과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컵 하나를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3점법이라고 하거든요. 세 네. 개가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센서리 스킬에서 하나의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커핑을 하는 것과 트라이앵글레이션 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 인지에 대한 식별 능력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총 8번 해서 이제 거기서 정확도를 먼저 측정을 하고 이제 차순위권으로 시간을 보는 그런 대회입니다. 8번이나 해요? 8컵, 그냥 총 24개의 컵이 깔려 있는 거예요, 테이블에. 네. 와, 근데 그러면은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 하고 하면서 점점 감각이 무뎌지죠. 무뎌지는데 네.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더 집중을 하셔야 됐을 것 같은데요. 집중력도 연습 많이 하면 배고프거든요, 빨리. 속이 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좀 이 지구력도 필요하죠. 네. 이게 사실 맛보는 거 느끼고 그걸 또 분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걸 8번이나 하셨다니까 진짜 다들 너무 대단하신데요. 지금 보니까 호주 내셔널 대회에서도 챔피언.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월드 챔피언까지 되셨어요. 네. 대단합니다. 대단한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두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이나 도움됐던 점 같은 게 있으면 오늘 그런 얘기 들으려고 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한 연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이번 대회 전까지 저는 연습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요?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해왔어요. 뭐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은 꼭 했고 그냥 꾸준한 루틴을 가져왔던 게 이게 3년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대회가 코로나로 해서 연기를 계속 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계속 길어졌고 길어졌지만 그냥 그 시간을 자꾸 활용했던 것 같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대회지만 그게 꼭 대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꼭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너 어떻게 공부하니까 잘했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매일매일 선생님 수업 잘 들었고요. 꾸준하게 공부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커피에서도 그게 마찬가지인가 봐요.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한 게 배신하지 않는 게 또 이 커피 대회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분은 세계 대회를 출전해서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분들을 만나보셨잖아요. 이렇게 여러 바리스타를 만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좀 더 디테일하게 인상 깊었던 선수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선수가 없으시면 인상 깊었던 점도 좋아요. 네. 먼저 생각나는 분부터 먼저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좀 고민해 보세요. 인상 깊었던 선수? 저는 2위, 이번에 컵테이스터스 파이널리스트 전부 다 1, 2, 3, 4등 하신, 2, 3, 4등 하신 분들 전부 다 대단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진짜 그 특히 독일이랑 코스타리카 우리는 주상비 발사 엄청 잘했지만 네. 주상비 발사는 속도가 정말 빠른 선수기도 하고 근데 나머지 두 선수 같은 경우도 정확도가 너무 좋았어요. 코스타리카 선수는 결승전 하나 틀린 거 말고는 1, 2, 3라운드 다 8개 맞추고 상위권에 있었고 독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8개를 맞춰왔던 마지막까지 8개를 맞췄거든요. 그 친구가 1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정말 대단한 선수여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잘해서. 해외 선수들의 정확성에 많이 네, 놀라셨다고요. 이번 선수들이 숫자는 다른 그 연도에 비해서 코로나로 해서 참석률이 낮았는데 네. 되게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서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배우고. 출전한 선수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 선수분들이 굉장히 다들 정확하게 너무 잘해주셔서 네, 그리고 이제 참여 횟수가 많았던 좀 베테랑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참여해보신 분들도 네, 막 3회, 많아서 4회 우승했던. 오, 그런 분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매년 이제 우승을 하면 나올 수가 있죠. 그 종목에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 세 분은 또 처음이셨는데도 또 그분들이랑 또 쟁쟁하게 또 어깨를 나란히 해서 경쟁을 하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우리 주상민 선수는 어떤 선수가 또 인상 깊고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컵 테이스터스 말고 바리스타 쪽에서 이제 케냐 선수가 기억에 남는데 케냐 선수. 그 선수가 모르겠어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어. 그냥 대회를 즐기는 느낌을 너무 받고 있어가지고 그냥 끝나고 실수를 한 건 못 봤, 실수를 하지 않은 것 같아. 자기는 실수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때 우울한 게 아니고 다음번에 잘했을 거 이런 느낌을 뉘앙스를 한 것 같았었어요. 네. 그것도 멋있었고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또 성적도 좋게 나와서 그냥 조금 역시 그 동질감이라 해서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인상이 제일 깊게 남은 것 같아요. 케냐 선수가 좀 여유 있게 했다. 근데 막 자기 위로도 잘하고 또 결과도 나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분도 베테랑처럼 몇 번이고 세계대회에 나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꿈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선수를 또 들어봤는데 또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선수가 인상 깊었는지. 제가 그 대회 때 다른 분들 시연을 잘 안 봐요. 왜냐면 이제 그분이 못해도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할까봐 떨리고 그분이 잘하면 내 시험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또 떨려서 웬만하면 잘 안 보는데 선수 명단에서 휴 켈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요. 휴 켈리. 켈리.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되게 오래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언제 멈출 것인가 이런 생각. 너무 목표를 이제 1등을 두고 달리는 말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쯤 그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실 진짜 엄청 즐겁지만 않거든요. 준비하는 기간이.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선수도 이미 충분히 유명하고 이미 충분히 자기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근데 우리는 1등을 위해서 또 나가고 그냥 스스로한테 또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할래? 네, 좀 뭔가 그 즐긴 분한테 되게 인상 깊었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런 분을 보면은 되게 인상 깊을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즐기지 않습니다. 네. 아까 인상 깊었던 선수가 즐기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목표를 향해서 많이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요? 네. 그 케냐 분이 이렇게 즐겁게 대회를 하시는 모습에 인상 깊었다고 하셔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힘들거든요. 이거 진짜 주변에 동생들 이제 혹은 바리스타들 이제 알게 되고 그 친구들 연습하는 거 나가는 거 들어보면 연습할 데가 없어서 자기 쉬는 날 매장 끝나고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6년 7년 나가도 예선 통과조차 못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항상 그 자기 실력에 의심해야 되고
자기가 항상 매장에 민폐가 돼야 돼요. 일 끝나고 연습 6시간 하고 하면 새벽 2시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또 똑같이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제 컨디션이 아니잖아요. 그런 알게 모르게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다 1등이 되느냐. 수많은 선수들과 그들이 노력하는 거가 100이라면 그들은 0.1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절대 대회는 즐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수많은 저의 세월이 그런 땀이나 눈물이 가득 찼던 그 세월들을 한순간의 평가로 다 끝나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즐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즐긴다라는 얘기할 때 주상민 선수는 그래 즐기기 쉽지 않지 했는데 유일하게 추경화 선수는 약간 공감 못 하시는 느낌이었는데 아무래도 종목이 달라서. 종목이 바리스타 종목 차이가 컴페티션은- 있구나. 바리스타 컴페티션은 정말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든 컴페티션. 그렇구나. 사실 제 종목은 혼자서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다양한 부담감이나 많은 것들이 훨씬 중압감, 그리고 WBC 같은 경우는 이제 바리스타 컴페티션이 그 모든 컴페티션 통틀어서 물론 다 힘들지만 가장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준비할 것이 가장 많고 생각할 것들이 가장 많은 컴페티션이다 보니까 방영현 바리스타의 그런 말들이 다 공감이 가고, 저는 물론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주변에서 많이 봤으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아니 어쩐지 남의 이야기를 너무 듣듯 하셔가지고 추경환님은 챔피언이라 안 힘들었나? 전혀 그런 그게 건 아니었죠.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좀 종목에 따라 부담감이라든지 뭐 그럼요. 그런 게 네. 좀 다르고 준비하는 것도 많이 달라서.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 세 분이 어찌됐던 이 밀라노에서 이번 대회를 겪으시면서 이 대회가 여러분께 준 의미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이번 밀라노 경기를 직접 몸소 출전해서 해보시면서 이 대회는 커피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참 심오한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자, 심오한 질문을 아주 가볍게 패스해줄 누구? 추경화 바리스타. 주상민 바리스타. 누구요? 추경화 상민. 바리스타. 누가 먼저 주상민 할까요? 추경화 바리스타. 챔프 조용히 말 계신 먼저 거 그래요. 같아요. 들어야죠. 먼저 하시죠. 네. 아니 왕관을 쓴 자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네 무게를 한번 견뎌보세요. 질문이 뭐였죠? 어떤 의미였는지. 질문이 뭐였죠? 죄송해요. 이 대회가 우리 추경화 선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커피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였는지. 제 커피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뭐 장엄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어쨌든 제가 호주 멜번에서 커피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6년 정도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거기도 한인 바리스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스타로서 물론 좋은 그런 대우도 받고 하지만 또 그 위치라는 게 아무래도 비자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근데 저는 이제 센서리 같은 경우는 저에게 컴페티션을 참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고 그 결과가 운이 좋게도 네, 많은 것들이 맞물려서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회, 첫 대회라서 다 저에게는 다 소중한 경험이고 결과가 좋은 덕분에 또 좋은 것들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유리한 것들을 많이 줬고 또 월드 대회라는 이제 한번 설까 말까 하는 무대에서 제가 설 수 있었던 거에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사실 호주가 국경이 닫혀서 제가 호주 대표로 참가했지만 호주를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삶을 다 정리하고 일단 한국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그럼 이제 한국에 사세요? 그건 아니죠. 일단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뭐 앞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지 어떨지는 정하지 못한 상태고 비자라는 것도 해결이 돼야 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네. 또 동시에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좋게 생각하고 있고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렵게 그러면 지금 해주셨던 말을 5글자로 압축한다면. 감사합니다. 와, 야 이런 센스가 있어야지 또 챔피언 되나 보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주상민 선수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커피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원래 제 최종 목표였던 무대에 서게 됐잖아요, 이번에.
그때 그 과정이 저도 순탄치만 않았었어요. 그냥 모든 대회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저는 그 문화가 너무 싫었었거든요. 근데 제 꿈의 무대가 기회가 생겨서 나가보니까 또 막상 그 세계 출전한 선수들은 또 그렇지만 않다. 그래서 저는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커피를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냥 너무 대회라는 것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고 커피가 좋아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너무 대회 그 하나만 보고 커피를 조금 놓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게 더 지금은 심오하게 이제 인생의 포인트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 경험을 다른 바리스타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도와주고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일 크게 느꼈던 건 KCTC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정답이 나오고 이제 바로 나오는 그런 경기잖아요. 그 느낌을 월드랑 국내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국가대표가 나왔었을 때 그분들 옆에서 또 도와주고 싶은 이런 그런 생각이 좀 이제 이번 대회에서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5글자로 또 줄인다면? 사랑합니다. 그래도 뭐 정리해보면 이번 대회로 인해서 또 뭔가 새로운 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세계 대회와 국내 대회는 너무 다르니 이런 세계 대회를 출전하고 싶은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아주 사랑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제가 성함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네. 박연영 선수께 이번 대회의 의미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한테도 꿈의 무대였고 사실 개인적으로 그 결과에 되게 집착하는 편이어서 저한테 뭔가 남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재밌게 이제 코로나 덕분에 엄청 고생은 했지만 코로나 덕분에 이런 영상으로 이 대회를 보는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겨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 시연을 봤다는 그런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시연 내용이나 이런 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어떤 너무 결과에 집착하기보단 다음에 내가 또 나간다면 그냥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때 이 대회를 그런 어떤 대화의 하나의 그런 장으로 내가 뭐 1등을 하든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신에다가 뭔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참가해서 그거를 여과 없이 보여주자 하고 이제 조금 그런 너무 한국적인 말들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글자로 또 한번 한다면요? 내년에도 나갈게요. 내년에도 가. 네. 내년에도 가.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대회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게 마인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준비를 할 때 방식일 수도 있고요. 이 세계 대회를 출전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눈치 게임. 먼저 하시겠어요? 네, 먼저 하시죠. 강인행 선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항상 준비가 된 다음에 하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챔피언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제가 챔피언이 될 만하게 준비됐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항상 노력하다 보면 또 운이 좋게 또 이렇게 결과가 또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머리 그냥 한번 깨진다 생각하고 다이빙 하세요. 네, 진짜 어설프게 발 딛지 말고 과감하게 뛰어내리면 또 그 앞은 또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풍경이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전하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제대로 발 딛고 한번 도전해봐라.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주상민 선수께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저는 이제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틀에 박히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의 틀에 박히면 그 모습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커핑에서 제 경기 영상 보셨던 분이 있다면 저는 조금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커핑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뱉는다면 저는 커피를 마셔요. 커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프터 테이스트라는 품목도 있어요. 저는 이번 대회에서는 그게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걸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수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탠다드하게 정석대로 가는 것보다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커핑을 치면 입 구강 구조도 다르고 느끼는 방식도 너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거를 찾아서 그거에 맞게 트레이닝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틀에 박히지 말고 자신에 맞는 방식을 찾아서 나가는 게 대회를 조금 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하는 바리스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완전 멋진 말이에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만의 방식을 찾고 나만의 방식으로 믿음을 갖고 도전해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추경호 선수. 저는 아까 방영현 바리스타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대회에 있어서 뭐 사람마다 목적이나 이유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성장이라는 것들이 저희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됐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커피를 떠나서 뭔가 동기부여가 있는 삶은 스스로에게 뭔가 의지를 주고 꾸준한 어떤 의지를 주니까 그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으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는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즐기면서 또 집중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은 흘러갈 거고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게 꼭 우승이 아니더라도 좋은 어떤 계기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커프 대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세 분 선수와 이야기를 나눈 게 무려 50분이 됐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쵸? 와, 근데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원래 제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금 있다 보면 다른 분들이 와서 앉으시는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아까부터 계속 같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거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보내드리기가 저도 좀 아쉬워서 특별한 이벤트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SCA 한국 챕터에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토크쇼가 이제 끝이 나면 바로 이어서 D131 부스에서 한국 챕터 부스입니다. 선수분들의 사인회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너무 좋아서 막 지금 막 고개 숙이고 신나죠? 발 동동. 그쵸? 자, 그리고 또 SCA 티셔츠와 함께 문섭 작가님의 대회 드로잉이 담긴 예쁜 엽서를 선수 사인과 함께 소장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근데 딱 티셔츠 15매로 한정 수량, 엽서도 한정 수량이니까 서둘러 주셔야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시까지 저희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기 전에 여러분도 선수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KCC 선수들의 2021 WCC 밀라노 원정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